안녕하십니까. 캠 가르치는 남자 프레드입니다. 자, 오늘은 요 대망의 AP캠 실전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. 그래서 데이 1입니다. 데이 1이고 테스트 넘버는 내 나름의 기준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거라 이게 왜 11번인지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마 첫 번째 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들 75문제짜리 요 문제들을 풀이를 해줄 겁니다. 자, 총 우리는 데이 25까지 25개의 테스트 플러스 알파 이렇게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한 주에 5개씩의 테스트 풀이가 올라올 겁니다.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5주 그렇게 따라오면 5점은 거의 다 만들어진다. 물론 풀이를 보고만 먼저 한번 풀고 그 다음에 풀이를 보면서 같이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새 것을 한번 풀어보는 그 시간 좀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준다면 실은 5주까지 다 안 가고 한 3주차 정도까지의 공부만 해도 어느 정도는 5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테스트 하나하나의 이제 순서와 왜 이게 첫 번째 풀어야 되는 테스트인가,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이것을 배워야 되는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다 배열을 한 것들이고 옛날 것들, 그 다음에 최신 경향,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골고루 확인할 수 있게 잘 배치를 해 놓았으니 자,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데이 1 MCQ 문제 풀이 시작하죠.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6번, 7번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. 저걸 우리가 어떻게 과연 알 수 있을 것인가? 요거 되게 애매한 부분이고 실제로 컬러에 관련된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에 관련된 얘기들을 물어볼 때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왜냐면 이걸 내가 다 도대체 어떻게 알아? 보통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. 자, PbSO4가 워러 솔루블인지 인솔루블인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? 알 수 없어요. 그거 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프리스피테이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걸 알죠. 없습니다.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중요한 것만 먼저 외우고 지나가는 게 맞다. 자, 근데 퍼플이다, AQ 솔루션에서 퍼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게 바로 보였으면 캠을 좀 공부한 애다. 왜냐면 MnO4- 자, 얘 이름 뭐죠? 펄맹가니스죠. 그렇죠? 이 펄맹가니스는 물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물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퍼플 바이올렛 요거라는 거 센스 있게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. 실험하다 보면 N아이언 중에서 컬러가 있는 N아이언 물에 들어갔을 때 캐라이언 말고 N아이언 중에서 컬러가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진한 퍼플색에 있는 아이언 애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얘는 굉장히 여러저러 실험들에 많이 쓰이는 애예요. 많이 쓰이는 애라서 요 정도는 실은 외우고 있었어도 된다. 그래서 답은 C라고 고를 수 있었으면 되는 거고 자, Y시면서 very soluble하다.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선생님 요거 D일 것 같은데요 라는 센스가 왔어야 돼. 왜냐면 K 플러스나 NA 플러스나 이런 1A의 플러스를 가지는 salt는 다 perfectly water soluble입니다. 자, 말 나온 김에 이것을 달고 있다. 이것만 달고 있으면 무조건 water soluble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보고 지금 외워서 오늘 손바닥에 적어서 기억해 놓으면 되겠어요. 자, 누가 있습니까? 방금 얘기했던 1A의 캔아이언 달고 있으면 뭐든 뒤에 어떤 N아이언이 붙어있던 이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물에 넣으면 무조건 스르륵 잘 녹는다는 거지. 자, 1A랑 그 다음 또 뭐 있죠? 암모늄 NH4 플러스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perfectly water soluble이에요. 그 다음에 N아이언 중에는 뭐가 있죠? 자, 캐라이언 2개, N아이언 2개 이야기해 줄 건데 N아이언 이 이름 뭐죠? 나이트레이트죠. 그렇죠? 나이트레이트 알고 있으면 당연히 water soluble이다. 그 다음에 요거까지 알아두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다. C2H3O2- 에스테이트.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나머지 파트너가 누구건 간에 만약에 예를 들면 NO3-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뭐 PbNO3-2 뭐 이런 거 있잖아. PB가 아니어도 돼. 어떤 놈에도 상관없어. 그냥 뭐 어떤 캐라이언이 붙어있던 뒤가 NO3-로 끝난다면 얘는 뒤도 안 보고 그냥 워터 솔루블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지. 오늘 모든 수업들에서 딴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을 해도 오늘 남는 장사 하는 거다. 요 네 개. 1A 캐라이언, 암모니움, 나이트레이트, 에스테이트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면
나머지 이 캐라이언의 파트너가 누군지, 이 N아이언의 파트너가 누군지 상관없이 완전 워러 솔루블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얘네 둘은 워러 솔루블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 거다. 왜? K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. 근데 얘가 Y신지는 어떻게 알아? 얘가 Y신지 어떻게 알아?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보던 우리가 1A 1번부터 20번까지 혹은 1A, 2A, 7A 이 아이들하고 달라붙은 아이오닉 컴파운드들은 컬러가 없으면 대부분 다 Y십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은 찍어야 돼요. 뭐 어쩔 수 없어요. 우리가 모든 종류의 아이들의 색깔들을 다 알지 못한다. 우리가 PBS4가 Y신지 얘 Y시거든. 자, CO 는 카퍼가 업사이드가 된 거라 얘는 블랙입니다. 얘는 블랙이고. 자, 요 FeCl3는 무슨 색깔인가? 옐로우예요. 이걸 어떻게 알아? 옐로우고 워러 솔루블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압니까? 지금 너희가 이 문제에서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딱 이것만 집어줄게. MnO4-가 들어있는 애들은 다 퍼플 바이올렛이고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리고 얘는 보통 이 MnO4-는 K 플러스랑 같이 가서 포테슘, 펄맹겐 얘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경우가 그냥 대부분이에요. 그리고 얘가 물에 들어가면 K 플러스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 MnO4- 때문에 바이올렛 색깔이 나오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1A 그 다음에 암모니움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, 에스테이트 얘네들을 달고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perfectly water soluble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지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뭐 알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카퍼는 브라운색이지만 카퍼가 앞사이드가 되면 검게 됩니다. 그래서 시꺼매져요. 막 카퍼 와이어를 막 이렇게 플레임에다가 넣고 태우면 시꺼매져. 그래서 블랙이야. 그게 카퍼 앞사이드거든. 이런 상식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뭐 하나씩 그냥 나올 때마다 외우고 채우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접근하면 돼요. 처음부터 이 모든 아이들의 컬러, 솔루빌리티 이런 것들을 워러 솔루블인지 인솔루블인지를 굳이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. 이 정도만 확인하고 지나가면 되겠다. 이 부분에서는. 자, 이제 2번 보겠어요. 자, 2번은 자, 문제를 먼저 보죠. S2O32-가 SO32-와 S로 변하는 리액션이에요. 자, 그런데 실험을 합니다. 자, 실험을 하는데 쭉 읽어보다 보면은 자, S2O3가 없어지는 속도 요 보세요. 이 S2O3의 컨센트레이션을 5번의 변화를 줘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컨센트레이션을 점점 늘렸습니다. 늘렸는데 자, 요 S2O3가 없어지는 속도, 이 리액턴트가 없어지는 속도로 리액션의 레이트를 측정한 건데 그 리액션의 레이트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보이죠. 전체적으로 컨센트레이션이 늘어나고 있는데 레이트도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로 오더는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? 이 리액턴트의 오더가 지로 오더는 아니다. 지로 오더는 아니고 적어도 first나 second이겠지. 그런데 우리가 이런 류의 레일러 문제들을 보게 되면 10문제 중에 8문제는 무조건 first order예요.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건 거의 내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레일러 문제가 나오면 이거 first order가 아닐까라고 처음부터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다. 자, 그래서 first order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있죠? 컨센트레이션이 늘어나는 만큼 레이트도 정확히 빨라지고 있으면 first order죠. 그 프로포셔널하게 늘어나고 있으면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트라이얼이 있으면 컨센트레이션이 2배가 되는 포인트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얘는 그 2배가 되는 포인트가 잘 안 보이죠. 그쵸? 만약에 여기가 0.05면 0.10이라고 써있는 아이가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. 그런데 그런 아이는 딱 숫자가 딱 떨어지는 아이는 없다. 하지만 아마도 퍼스트 오더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. 왜냐면 자 봐요. 여기서 이거 가지고 대략 얘기를 해보죠. 지금 요거 컨센트레이션의 증가량이 얼마인가요? 라고 물어보면 증가량은 0.05분의 0.088 이럴 텐데 이 컨센트레이션의 증가량과 레이스의 증가량 0.02, 0.034 요게 아마 20분의 34니까 한 1.7배 정도 늘어나 1.7배? 맞나? 1.7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기도 0.05 곱하기 해보면 자 한번 심심한데 해볼까요? 0.05 곱하기 1.7 하면 0.085가 나오니까 거의 비슷하죠. 그쵸?
그러니까 이거 first order라고 봐야 되겠네 라고 느낌이 옵니다. 그쵸? 자, 그래서 first order라고 대략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쵸? 레이시 딱 맞으니까 요게 0.02가 0.034가 되는 게 1.7배를 곱한 건데 얘도 똑같이 1.7배를 곱한 값이 나오죠. 그쵸? 그러니까 first order 이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이 늘어난 만큼 레이트도 빨라진 거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. 그쵸? 정확히 그 레이쇼만큼.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요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레일러를 만드니까 rate equals K의 S2O3 2-의 concentration의 to the first 이렇게 쓰면 이게 물론 요 first는 생략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. 그쵸? 저렇게 쓰면 이게 요 리액션의 rate law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쵸? 그러면 자 여기서 갑자기 independent variabl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independent한 variable에 의해서 dependent한 variable이 바뀌는 거죠.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실험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밸류를 바꿔서 조작해주는 그 밸류를 바꿔서 실험을 위해서 조작을 해주는 밸류를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고 그 조작된 조작된 밸류에 의해서 바뀌는 결과에 해당되는 것 그것을 dependent한 variable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independent한 variable은 S2O3의 concentration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dependent한 variable은 rate of disappearance of S2O3 2- 이 rate이 되겠죠. 그렇죠? 그렇게 보면 되고요. 그러니까 요 independent한 variable은 요 S2O3의 concentration 요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S2O3 2-의 order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요 인포메이션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 상황을 잘 정리해서 쓰면 되겠죠. 그쵸? 실험이라고 3을 비교해 보면 요 0.05분의 0.088하고 0.02분의 0.034 이 늘어난 레이쇼가 거의 일치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이거는 요 S2O3의 컨센트레이션과 리액션의 레이트는 정비례하는 directly proportional한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. 그러니까 first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. B 부분은. 자, 그 다음에 레이 컨스턴트 K를 구해야 되는데요. 자, K를 구하는 건 뭐 쉽죠, 그쵸? 자, 레일러가 요 모양으로 나왔으니 레일 equals K의 S2O3의 2-의 first라고 나왔으니까 자, K는 이렇게 써야겠죠, 그쵸? K는 rate over S2O3 2-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. 여기다가 실험 1, 요 트라이얼 1의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어 보죠. 트라이얼 1에서 요 레이트는 0.020 몰레리티 per second이죠. 그쵸? 몰레리티 곱하기 세컨의 마이너스 1승 over 그 다음에 concentration은 0.05죠. 그쵸? 0.050 몰레리티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캔슬 되는 거 보이죠? 몰레리티는 캔슬 될 거고 유닛은 세컨의 마이너스 1승만 남을 겁니다. 그 0.05분의 0.02니까 5분의 2죠. 그쵸? 그럼 0.40 세컨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 역시 C번 답도 해결이 된 거죠. 그쵸? 자 이제 D를 생각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자 저 리액션에 레이러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. 레이 equals K 곱하기 S2O3 2- 이겁니다. 이거는 concentration하고 rate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. 그러니까 rate이 들어가죠. rate.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time이 들어갑니다. time이 들어가는 식이 하나씩 다 더 있어요. 이게 zero order든 first order든 second order든 rate이 들어가는 식과 time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요 first order reaction의 경우에 time에 관련된 식은 어디 있을까요? 자, 우선은 요 정도는 머리에 들어있으면 AP 공부가 좀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, 없을 수 있죠. 자, zero order, first order, second order에 time이 들어있는 식은 역시 이 어펜딕스에 보면 써 있어요. 요 이퀘이션 시트에 보면 써 있는데 자, 보세요. 여기 보면 요게 지금 first order고요. 요게 second order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저 형태는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진 않고 실은 요 zero order reaction에 식을 갖다 놓고 이렇게 써야죠. 그쵸? t초 후에 A, t만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A의 양은 요거 A 빵
마이너스 kt 이렇게 써서 이거를 실은 자세히 보면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함수의 형태로 지금 요렇게 정리해 놓은 게 훨씬 예쁜 모양이죠. 그쵸? 근데 요건 뭐 어찌됐건 a를 한쪽으로 몰면서 first나 second은 이렇게 써 있긴 한데, 자, 이 세 개씩 전부 다 시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타임이 들어가 있으면 zero 오더면 요식을 써야 되고, first 오더면 요식을 써야 되고, second 오더면 요식을 써야 됩니다. 이것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이 렉처 강의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, 어찌됐건 지금 요 first order reaction이니까 요식을 써야 되는 거죠. 조식을 이제 집어 넣어 볼게요. 자, 그러면 요 상황에 맞춰서 리액턴트의 형태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ln S2O3 2-의 concentration에 T만큼이 지난 다음에 concentration은 ln S2O3 2- initial 마이너스 KT 이렇게 쓸 겁니다. 그죠? 이렇게 써놓고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찾아서 집어 넣어보죠. 자, another trial에서 S2O3 2-의 concentration이 0.10이었습니다. 0.10. 그러면 저 0.10이라는 숫자가 이 initial concentration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쭉 지나다 보니까 S2O3의 concentration이 얼마만큼으로 0.02만큼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네요. 그쵸? 그러면 여기에 0.02가 들어가야겠죠. 그쵸?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S2O3 2-의 concentration을 집어넣는 거니까. 그러면 K값은 앞에서 구한 0.4의 세컨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아까 구해놨고, 그럼 요 타임만 남겠죠. 그쵸? 그렇게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. 그 다음에 솔브 집어넣으면. 자,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죠. ln, 자,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양은 0.020 이렇게 집어넣고요. ln, 여기는 0.10 집어넣고 마이너스 0.4의 세컨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x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솔브를 때리면 값이 나오겠죠. 그쵸? 이렇게 하고 나면 요 x는 얼마 나옵니까? 4.0 세컨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이해했나요? 그러면 4초가 지나고 나면 0.10 몰레리티였던 이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 S2O3 2-의 컨센트레이션이 0.02로 줄어들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내가 구한 답이 맞는 답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이거 만약에 내가 답지를 안 보고 이게 맞는 답인지를 내가 확신을 좀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, 자, first order reaction에서는 half-life라는 게 있죠. 그렇죠? 원래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, 그것을 half-life라고 하는데, 그 half-life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어요. 자, 뭐가 있냐? T2분의 1이라고 쓰고 half-life라고 읽죠. 그렇죠? 자, T2분의 1은 자, 이렇게 쓰죠. K분의 ln2. 요식 하나로 레이 컨스탄트와 K를 컨버트를 할 수 있습니다. 쉽게. 필요하면. 근데 저 앞에서 우리가 레이 컨스탄트 K가 0.4초라고 0.4 세컨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구했으니까, 그러면 K 값도 구할 수 있겠죠. 그렇죠? 요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K는 half-life 분의 아니죠. 이걸 좀 K를 구할 건 half-life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요. 0.4의 세컨의 마이너스 1승에 ln이니까 0.693 대략 이 정도 값이 나올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half-life가 대략 한 1.73 세컨 정도가 나와요. 그러면 자, 원래 오리지널 컨센트레이션이 0.10이었다 라고 치면, 자, 1.73 T2분의 1 1.73초가 지나고 나면 0.05로 남습니다. 그렇죠? 한 번의 half-life가 더 지나도 실은 총 얼마만큼 지난 거죠? 지금 1.73 곱하기 2니까 3.46 세컨 정도가 지난 거고, 그때 0.025 몰레리티만큼 남아있겠죠. 한 번의 half-life가 지날 때마다
남은 리액턴트의 절반씩만 남는다.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자 4초 지나면 0.2라고 했으니까 총 4초면 대략 한 이 정도일 텐데 그러면 0.20이라고 0.020 몰레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리즈너블한 상황이라는 게 보이죠, 그쵸? 그러네. 두 번의 해프라이프보다 조금 더 지난 거니까 0.025보다 조금 더 적은 값이 있어야 맞는 걸 텐데 0.02만큼 딱 있으니까 맞네, 똑바로 구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, 그쵸?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요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다. 그리고 요식 역시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주는 요 4페이지짜리 이퀘이션 시트에 써 있습니다. 안 써 있나요? 옛날엔 써 있던 것 같은데 없네. 옛날엔 있었는데 저 해프라이프 구하는 식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. 자, 그래서 요렇게 해프라이프를 구해서 요 해프라이프 이용해서 네가 구한 저 0.1이 0.02로 변하는데 저만큼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가 과연 내가 똑바로 구한 값인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리고 이 상황을 First Order Reaction에서는 레이 컨스탄트를 구하면 해프라이프를 바로 바꿀 수 있다. 반대로 해프라이프를 알면 바로 레이 컨스탄트를 구할 수 있다. 이 둘은 서로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이 컨셉을 모르고 있으면 분명히 틀리는 문제가 요즘의 AP에는 꼭 나오더라. 그러니까 이런 오만 것들을 다 내려면 결국은 주어지는 데이터 자체가 First Order Reaction이어야만 가능한 상황이죠. 그렇죠? 그래서 레일러에 관련된 문제는 7, 80%가 First Order Reaction이 나오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2번 보면 이제 요 테스트 넘버 2도 끝나는 거죠. 그렇죠? 자 어떻게 하면 자쭉 5 트라이얼을 지금 요렇게 각각의 컨센트레이션은 그대로 다 고정을 하고 템퍼러처만 지금 실험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세팅하면 템퍼러처를 lower than 그쵸? 이렇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자 보죠. 원래 0.05 리액턴트를 넣었을 때는 ES2O3 컨센트레이션이 0.05였을 때 레이시 이랬습니다. 0.2였어요. 그런데 템퍼러처가 낮아지면 리액션이 빨라지나요? 느려지나요? 템퍼러처가 낮아지면 당연히 리액션은 느려집니다. 그것은 엔도서믹이든 엑소더믹 리액션이든 상관없이 레이트는 무조건 느려진다. 왜? 컬리전 프리콘 몰리큘들의 키네릭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니까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만큼을 넘을 수 있는 그보다 더 많은 키네릭 에너지를 가진 몰리큘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레이트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내가 말한 이 설명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0.05일 때보다 레이시 느리게 나와야 되니까 요 첫 번째 실험의 포인트도 0.02보다 로얼하게 나와야 됩니다.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슬롭은 과연 일정해야 될까? 이 앞에 거랑 똑같아야 될까? 아니면 이거보다 로어해야 될까? 당연히 레이시 느려진 만큼 요 다음 플로팅도 당연히 내려올 텐데 그 비율이 이 슬롭이 똑같으면 너무 이상하잖아. 슬롭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이게 슬롭이 똑같으면 만약에 요게 똑같이 찍혔다 그러면 너무 요 컨센트레이션일 때 비정상적으로 레이시 빠른 거죠. 그쵸? 당연히 요거보다 좀 더 로얼한 포인트에 찍히게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? 더 로얼한 포인트에서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 슬롭도 요 그래프보다는 낮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다. 이렇게 그려놔야 되죠. 그쵸? 이걸 만약에 슬롭을 자 똑같이 그려놓으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?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. 이걸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다? 이게 맞는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. 그쵸? 이 얘기는 요 레이쇼 자체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죠. 그렇죠? 얘에서 얘만큼으로 가는 것보다 첫 번째 트라이얼 높은 템퍼러처에 있을 실험일 때보다 레이쇼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비논리적인 상황이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.